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경제특강 제1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세 절세 전략, 이거는 부동산 경제TV에서요 제가 MC와 방송을 한 2-3개월 전에 방송을 진행했던 내용인데, 방송에서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상속세 절세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속세는요, 관련된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법 중에 하나인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에 이제 가족법과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상속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속세는 세금에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하고 또 민법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법률 용어부터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에 관련된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상속에 관련된 법률 상식이라고 할까요? 자, 먼저 이 상속에 관련된 법률 상식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나오고요, 또 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법에 상속법에 나오는 겁니다. 상속법에 나오는 건데, 먼저 피상속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은요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망인, 돌아가신 분, 망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피본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속개시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개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순위를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순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속순위는요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규정 1000조가 됩니다. 1000조. 상속순위는 민법 1000조인데, 상속순위는요 1순위가 누구냐? 1순위는 자녀입니다.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되겠고,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부모가 되겠죠.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혈족입니다. 사촌인의 반계혈족인데요.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존속이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즉 1순위와 2순위와 동순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항상 상속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는 누가 될까요? 직계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겠고,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속지분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속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상속순위. 상속순위니까 세 번째는 상속지분. 상속지분, 몫을 말하는데요. 상속지분은 민법 1009조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이것도 민법에 나오는데 민법 1009조에 법정상속분이 나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상속지분은 배우자가 얼마를 갖게 되느냐?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0.5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 자녀는 1, 장남도 1, 차남도 1. 좋아요. 장남, 차남, 장녀가 있다면 장녀도 1. 그러니까 자녀는 무조건 자녀가 출가를 했든 안 했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장녀든 차녀든 무조건 자녀들은 무조건 지분이 1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3명이라고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들은 다 지분 1이니까, 그리고 배우자는 0.5를 갖게 되니까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4.5가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4.5분의 1.5가 되고요. 자녀가 3명이라면 4.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소수가 나오니까 통분하는 거지요. 곱하기 2분의 1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9분의 3이 되겠고요.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일 때는 배우자는 9분의 3을 갖게 되고 자녀들은 다 지분이 9분의 2씩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상속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하나라면 배우자는 5분의 3이 되겠고 자녀들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면 배우자는 7분의 3을 갖고 자녀들은 7분의 2가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4명이라면 엄마는 11분의 3을 갖게 되고 자녀들은 11분의 2를 갖게 됩니다. 자녀가 3명일 때는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는 9분의 2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부모 중에 부도 1, 모도 1, 그리고 배우자는 1.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 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입니다. 자,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지요? 피상속인입니다.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인이 있죠.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자녀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에게 말이죠. 유증을 했어. 유언 상속해 가지고 갑한테 상속 재산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러한 다른 사람들, 상속인이나 또는 제3자, 타인, 만약에 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 타인에게 유증을 했다.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유언에 의한 유언 상속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 피상속인이 갑에게 유증한 그 재산,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때 유류분 제도는요. 유류분 제도는 직계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얼마를 받게 되냐면요, 법정 상속 지분의 1입니다.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지분의 1이라면은 2분의 1이면 0.5를 받게 되겠죠. 배우자 같은 경우는 1.5에 2분의 1이니까 0.75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부모,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입니다.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얼마? 3분의 1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상속세 그 세금 계산 구조가 나오는데, 이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 이제 흐름, 일반적인 흐름 정도 알면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일반인들이죠.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속세는요, 결과적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중산층들의 그 상속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속인들, 상속받는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과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속공제 혜택이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상속인은 누구냐? 배우자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직계 비속들, 자녀들이 있을 때는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느냐? 10억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제 이게 배우자는요, 상속공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배우자 공제 제도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공제하고요. 또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알아두세요.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5억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부모 중에 한 분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이 사망했어요. 아버님이, 부친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거죠.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는 거, 자녀들만. 자녀들만 있다. 이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느냐?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일괄공제제도 5억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먼저 돌아가시고 한 분만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자녀들은 5억까지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일괄공제라고 하는 건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해가지고 5억 원까지 공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5억 원이 안 될 때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 이러한 공제제도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중산층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상속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제도.
이 상속 포기는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이죠. 3개월 이내에 어디 가서 하느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빚을 피상속인의 부채를 안 갚아도 됩니다. 변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안 해가지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민법상 포괄승계거든요. 그래서 평생 빚을 갚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잖아요. 상속재산은 20억인데 부채가 당연히 30억이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부채가 15억이면 부채가 15억일 수도 있고 또 상속재산보다 많을 수도 있고 부채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 중에서 부채를 변제하고도 당연히 남으면은 뭐 좋은 거지요. 그러나 부채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때는 상속 포기 제도가 아니라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가정법원에 가서. 역시 이것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승인 신고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상속재산이 20억인데 부채를 변제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다면 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잔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한정승인 제도인데 이것은 바로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사망했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런 한정승인 신고를 못해가지고 포괄승계로 인해서 평생 배우자의 빚,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모님의 빚을 변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재산,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상속세, 절세 방안, 절세 전략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